여러분 3년 전에 지금 고점이다 기다려라 라는 말 믿고 집 안 산 분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기다린 건 기회가 아니라 벼락거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때 5억대 집을 산 사람, 지금 그 집은 8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그 5억으로 이제는 그때 그 집 전세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못 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1억에서 10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생애 처음 내 집 마련을 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 고르는 방법, 집 살 때 최소 몇 천만 원 아끼는 방법, 그리고 제가 직접 사고 팔면서 느낀 실전 팁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가 또 3년 날리지 마세요. 제가 그 시간을 줄여드릴 기준을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여기 사는 게 맞나?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은 유튜브를 찾아보고 뉴스를 보고 부동산 카페를 보고 주변 지인에게 묻고 근처 부동산 사장님 말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는 많은데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폭락, 거래 절벽, 집값 하락 이런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집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거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산 집은 안 오르는데 다른 집은 오릅니다. 그러면 몇 년 뒤 같은 돈을 주고도 더 나은 집으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내 자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아직 그래서 나는 지금 사도 되는 건가? 내 예산이면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 헷갈리신다면 혼자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보세요. 특히 생애 최초 신혼부부, 연봉 대비 대출 가능 금액, 수도권 지방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막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훨씬 빠르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이 걸린 결정입니다. 꼭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고 결정해 보세요.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 중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집에서 실거주하면서 평생 살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은 안 오르는데 다른 집들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는 저축만 하는 사람보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도 빨리 좋은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많은 자산 중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내가 활용도 하면서 자산 증식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산, 그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실거주 집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를 집을 사야 합니다. 주변 지인 말 듣고 내가 사는 곳 주변이라고 해서 덜컥 사버리면 다른 사람 집은 오르는데 내가 산 집은 그대로이거나 더 떨어져서 몇 년 뒤 몇 억을 손해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돈 1억, 대출 4억,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5년 뒤 이 집이 9억이 되면 내 자산은 1억에서 5억이 됩니다. 이후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실거주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많이 받는 거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출을 너무 적게 받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집이 먼저 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로 대출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서 나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데 내 돈으로는 몇 억짜리가 가능한데 이게 바로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히 혼자 추정만 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산 계산이 안 돼서 아예 못 사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가격대만 보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제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작 본인의 가용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막연히 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니 2억 정도 대출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LTV, DSR, 생애 최초 혜택 다 따지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맨날 금매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을 사려고 한다면 보유 중인 가용 예산을 쭉 적어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연봉, 배우자의 연봉, 보유 중인 현금, 계좌 속 주식의 총액, 매월 납부 중인 보험과 연금, 기존 부채와 월 상환액까지 전부 계산 테이블에 올려놔야 최대 실행 가능 대출금과 구매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첫 집은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이자
한 번 사면 최소 몇 년을 들고 가야 하는 자산입니다. 처음에 애매한 집을 사면 가격도 잘 오르지 않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첫 집은 자산 증식의 첫 걸음이자 선순환의 시작전입니다. 이걸 발판으로 여러분은 갈아타기를 통해 점프해야 합니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야 합니다. 지금 몇 천만 원의 차이가 10년 뒤 몇 억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본인의 예산을 적어보세요. 종잣돈 1억, 부부 각각 연봉 3천만 원에 합산 6천만 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5억 이상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수도권 지방에서 검토 가능한 가격대가 또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대충 짐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한번 기준을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상황에서 무리 없는 대출이 얼마인지, 지금 어느 가격대의 집을 봐야 하는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과거 예시로 분당과 일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두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10억의 자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광역시를 보신다면 14년 전만 해도 울산 남구 옥동과 동구 전화동의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나요? 무려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어떨까요? 20년 전 부산 금정구와 부산 해운대구의 가격 역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나요? 무려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비슷했던 지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르는 곳에 집을 사야 합니다. 수도권은 본인 생활권에서 가격대가 형성된 핵심 입지 중 직장과의 거리, 생활 인프라, 역세권, 학군, 공원 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방은 핵심지와 그 주변으로 좁혀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은 단지입니다. 같은 동네라도 길 하나, 평형대 하나, 세대수 하나로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옆 아파트인데도 2억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의 기준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외곽의 위치에 교통이 불편하고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주변에 학교, 학원,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만 피하셔도 평균 이상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산 확인, 지역 선정, 단지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 실제 매물을 찾아보고 부동산을 방문해야 합니다. 집을 보실 때는 매수 후 고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곰팡이, 결로, 누수, 배수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곰팡이 결로는 베란다, 배수 상태에서는 화장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수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나 바로 확인은 어려워 통상 계약 후 6개월 이내에는 매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챙기는 부분은 채광입니다. 내가 집을 보러 간 시간대가 채광이 잘 되는 시간대인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는 동건설으로 인해 채광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살고 나서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시된 가격을 그대로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므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협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물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자가 집을 파는 이유를 부동산 소장님께 꼭 여쭤보세요. 파는 이유를 알아야 협상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가격을 낮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 중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시세는 6억 5천만 원이었으나 6억 3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었고 매도자가 집을 파는 이유를 알아보니 해외 발령으로 집을 내놓고 이미 해외로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외국인이어서 집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지 않을 테니 3천을 더 깎아달라고 했고 결국 6억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5천만 원 싸게 샀습니다. 대출하면 은행이 생각나시나요? 은행에서만 대출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 대출은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취급을 하지만 일반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보다는 대출 상담사에게 먼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은 자기 상품만 팔지만 대출 상담사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 가장 높은 한도의 대출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다양한 대출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집 살 때 단순히 집값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세금과 부대 비용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집을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550만 원, 중개수수료는 200만 원, 법무사 비용은 약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취득세는 200만 원 정도가 감면되니 5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준이며 이 역시 얼마나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절약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집 하나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예산 계산, 대출 구조, 지역 선정, 단지 선택, 매물 체크, 가격 협상, 부대 비용 계산까지 처음 집 사는 분이 이걸 전부 혼자 완벽하게 판단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잘못된 집을 사서 몇 년 뒤 후회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도 기준을 제대로 잡고 싶다, 내 상황에 맞는 집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보세요. 제가 처음 집 사는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구간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해 두었습니다. 지금 집을 사도 될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사도 됩니다. 다만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됩니다. 1주택은 필수입니다. 자산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첫 시작은 내 집 마련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부동산은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물론 주식을 정말 잘하신다면 주식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시더라도 내 자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첫 집부터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흐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내 집 마련하시면 후회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살 때만 잘 사놓으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험 없는 주변 사람, 거래만 성사시키려는 중개인,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폭락론자 말만 듣고 첫 집을 결정하지 마세요. 첫 집은 한 번의 선택으로 5억, 10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경험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분이 없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 집은 반드시 경험 있는 사람과 기준을 점검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행하는 상담에서는 단순히 지금 사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내 예산으로 가능한 집의 가격대, 대출 구조에 대한 점검, 지역과 단지 선택 기준,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의 필터링, 실제 매수 전 체크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실제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가 몇 년을 놓치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점검하고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보세요.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점점 좋은 집을 살 기회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집을 살 때 정말 잘 고르셔야 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정말 오를까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증가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단, 사지 말아야 할 집만 사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첫 집은 여러분의 자산의 출발점입니다. 기준만 알면 실수할 확률을 크게 줄여듭니다. 돈 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